(2026년 2월 5일) 이정훈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뉴스는 뉴스타트가 만료됐다입니다. 뉴스타트. 많은 언론이 해석을 했지만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솔트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 1960년대인가요? 닉슨이 맺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략무기 감축 협정.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던 핵무기를 줄이는 협정. 그게 솔트였죠. 솔트 1, 솔트 2가 있다가 솔트 2가 스타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바뀌고 하다가 마지막에 현재 존재하는 게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미러 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대한 건 정리한 자료가 있었는데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뉴 스타트만 대략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억만으로 해야 되는데, 자, 핵무기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진짜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폭탄, 핵탄두. 네, 핵폭탄과 핵탄두는 실제로 핵분열을 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거는 양측이 1450기 이하로 제한하자. 서로 다탄두를 만드니까 1450기 이하로 제한하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탄두나 핵폭탄을 싣고 날아가는 도구가 있죠. 미사일. ICBM이 있고 SLBM이 있고. 그 다음에 폭격기가 싣고 날아가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전략폭격기하고 ICBM, SLBM은 각각 700기 이하로 줄이자라고 양측이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합의한 거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10년간 양쪽이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유지하기로 하고 일단 10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추가로 연장을 해서 5년을 더 하다가 이제 5년이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막판에 이제 러시아가 1년만 더 연장하자 그랬는데 트럼프가 노 했다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ICBM하고 SLBM,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만 갖고 있는데 ICBM, SLBM 말고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있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 핵탄두를 올리지 않을까요? 그거는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맺었을 겁니다. INF, 중거리 핵전력 협정입니다. 그 협정의 내용이 무언가 하면 미국과 당시 소련은 ICBM이나 SLBM에 탑재하는 핵탄두 and 비행기에서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만 보유하고 그 중간에 해당되는 단거리 또 준중거리, 중거리 미사일로 쏘는 모든 핵탄두는 없애자라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INF 조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는 ICBM, SLBM으로 쏘는 핵탄두하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INF 조약은 파기됐습니다. 그때 그게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맺을 때가 1970년대 후반일 텐데 그때 30년인가 목표를 유효 기간으로 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마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파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한 핵탄두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INF 조약이 파기된 걸 알고 있지만 같은 탄두는 만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거의 10년이 흘러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ICBM, SLBM에서 투하하는 그걸로 싣고 가는 핵탄두하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만 갖고 있기로 했는데 그거를 더 이상 시효가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를 더 많이 만들어도 되고 발사수단인 ICBM, SLBM 또 전략폭격기를 더 많이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무한한 핵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공포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소련이 계속 핵무기를 줄여오는 동안에 중국이 핵무기를 자기는 다른 나라랑 협정 맺은 게 없잖아요. 무한정으로 만들어서
현재 걔네들이 한 600기의 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미국을 때리는 거고 러시아를 때리는 거지만 그건 대개 ICBM급이에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필리핀 등을 때릴 수 있는 준중거리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탄두가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을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은 뭐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바로 거기에 주일미군, 주한미군, 그 다음에 대만에는 미군이 없고 필리핀에는 약간의 미군이 있습니다. 거기를 때릴 수가 있죠. 거기서 때려서 미군들이 피해를 입거나 와해가 되면은 미국은 다음 작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니들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INF, 중국도 포함한 INF 조약을 맺자는데 중국이 거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우리도 시효가 다 된 다음부터는 INF 조약을 안 지키겠다.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 그랬고 러시아도 따라간 상태인데 INF 조약 자체의 내용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뉴스타트까지도 미국이 더 이상 러시아가 1년 더 연장해보자 그러니까 노하고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러시아를 상대로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핵 무기 무한 경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군비 경쟁을 했는데 군비 경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다 가랭이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골든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든돔은 뭔가 하면은 레이건 정부 때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인가요? 전략 방위 구상인가요? 그런 걸로 번역이 됐는데 소련이 쏘는 ICBM이나 SLBM이 우주로 일단 올라가죠. 그래서 우주로 올라가서 거긴 공기가 없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저항이 없잖아요. 빠르게 난 다음에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미국을 때리는데 그 우주를 비행할 때 우주 정거장에나 또는 대형 위성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격파하겠다라는 게 SDI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에서의 전장, 스타워즈라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기술로는 이걸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소련도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래서 폴류주라고 하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소련의 실력으로는 우주에 많은 정거장을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소련 경제가 무너지면서 유럽에서의 공산국가하고 소련이 무너지는 냉전 종식이 일어났죠. 지금 미국의 골든돔은 뭔가 하면 SDI를 다시 현실화하는 겁니다. 진짜 우주에다가 우주 정거장하고 대형 위성을 띄워놨다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는 ICBM을 맞겠다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차렸죠. 그 회사가 지금 우주 왕복선 스타쉽이라고 하는 걸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스타쉽이 개발되면은 여기에서부터 레이저 장비, 발사 장비, 레이더 같은 거 싣고 우주로 올라가요. 우주 정거장에 설치하고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그 시설을 다 만드니까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쏘는 어떠한 미사일도 우주에서 또 한국과 일본, 필리핀,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등등에 있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을 다 지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걔네들이 쏘는 미사일을 레이저로 딱 쏘게 되면 발사하는 순간에 잡아버리니까 그 핵 낙지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발사한 나라에 떨어져요. 북한 핵도 마찬가지고. 이게 골든돔 계획입니다. 이걸 해서 미국은 지금은 이제 MD로만 겨우 막는데 MD는 발사돼서 쭉 미국으로 날라오면은 미국 근처에 왔을 때 바다에서 SM-3를 쏴가지고 막는다. 미국 본토에 들어와서 미국 영국에 떨어질 때 대기권 바깥에서 GBI를 쏴서 만든다. 더 내려오면 사드를 쏴서 만든다. 마지막에 팩3로 막는다. 이렇게 지구 수면이나 땅 위에서 즉 지구 표면에서 막는 게 MD였는데 골든돔은 이 MD에다가 플러스 우주에서부터 막는 겁니다. 그럼 우주에서 막으면은 저쪽에서 발사하는 순간에 때릴 수가 있죠. 표면에서 막으면 발사해서 한참 우리 쪽에 날라왔을 때 막는 건데. 그러니까 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는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이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군비 경쟁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뉴스타트를 1년 더 하자라고 한 거는 미국과 경쟁을 했다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잘못 들어가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무한 경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빨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고 전쟁을 미국하고 무한 경쟁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뉴스타트를 연장하자 하는데 미국이 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동시에 중국이 한국과 일본 겨냥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많이 만들었는데 미국도 그걸 하겠다. 그리고 니들이 사용하는 거는 발사하는 순간에 다 때려잡겠다. 똑같은 얘기를 북한한테 하는 겁니다. 북한도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미국을 향해서 쏘게 되면 레이저로 바로 니들이 발사하는 순간에 박살내겠다. 이런 능력을 갖춰가기 때문에 핵 무한 경쟁을 하겠다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저는 레이건이 바로 고르바초프를 압박하면서 나중에 아버지 부시 때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졌죠. 레이건이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트럼프 정부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를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트럼프는 만약에 베네수엘라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핵미사일을 배치해서 미국을 겨냥한다 그러면 미국이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던 무기를 빼버리고 베네수엘라에 넣었던 중국 무기를 빼면서 중국은 자기네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오고 또 그린란드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 배치하면 골치 아프니까 미리 자기네가 매입하겠다 선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트럼프는 대단한 전략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군부를 의심해서 작전 장교들을 계엄을 이유로 다 파면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작전 장교들은 완전히 휘어잡고 일심동체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을 거부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운명의 날이 왔다.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둠스데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만 그거는 표피적인 이해고 그 뒤에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그리고 거기에 곁다리로 북한까지 한 번에 꺾기 위한 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걸 이용해서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을 붕괴시켜서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과거 레이건이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편승해서 통일을 해낸 사람이 서독의 콜 총리입니다. 이재명은 콜 총리와 같은 기회를 잡았는데 현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치욕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국제정치를 쿨하게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